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삼성전자 볼 텐데 금일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번에 3분기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매도하고 끝내면 다시 한번 이 구간 안에서 바닥권을 잡고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있어서 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영업이 9.1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15.51% 하회했다.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4.49%가 증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79조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21%가 증가한 수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자, 떨어지겠지. 자, 매출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반영이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우려한 것처럼 자, 너무나 큰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일전에 보여줬던 엄청난 급락 이런 장대 항봉의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자,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 우리가 체크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흐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자, 특정 구간에서 지지하면서 쌍바닥을 찍고 강한 반등이 나타났던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때요?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HBM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상반된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HBM 관련해서 과연 이 정도의 변동성을 만들 만한 이슈인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 반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또 우리가 너무나도 또 중요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삼성전자 HBM3에 대해서 공급 7.8기 자, 평택 공장에 대한 엔비디아 실사가 마무리됐다. 자,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자, 보시면 이 실사에 있어서 통과를 했다. 이러한 기사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대량 생산에 대한 승인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컬 테스트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하반기에 HBM3에 대한 공급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HBM3뿐만 아니라 HBM4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최근에 이 10나노 6세대 D램에 대한 첫 수율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결국에는 이런 수요를 확보했다. 자, 빠르게 자,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 HBM4부터는 SK 하이닉스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앞서 나갈 수가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일전에도 HBM3에 대한 12단 자,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 공식화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퀄 테스트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이미 자, 통과에 대한 부분들은 기정사실이다 보고 있고 그리고 아직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공식화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나타나고 있는 이 변동성 안에서 세력들의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하락 변동성이 커진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갈팡질팡 보고서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기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이 예측을 하고 이런 보고서를 낸 게 아니고요. 자 그때 주가 변동성을 보고 나서 이에 맞는 보고서를 그냥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공급 과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습니까? 한두 달 새에 무슨 반도체 무슨 천재지변이 생겼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그냥 예보하는 수준이다. 뭐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하듯이 그냥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일전에도 엄청난 급락을 만들고 나서 급등이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도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급락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 대해서 바닥을 잡고 나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때 엄청난 하락이 만들어졌을 때 이 시기에 3개월 동안의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3개월간 하락 변동성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반등의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추세선을 그려보더라도 2015년도부터 추세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나타났어요. 이때가 PBR 1배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처럼 현재 수준에서도 PBR 1.02배 여기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빠르게 강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 안에서 수급적인 요인을 체크했을 때 계속해서 외인들이 던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외인들이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물량을 집어넣는 시점 그리고 개인들이 투매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떨어질 때마다 담게 되면 우리의 투자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작 대응할 시점에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진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혼자 계시다 보면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너무나 어려우실 겁니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당장에 오늘장에서 너무 불안감이 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요청만 하시면 되세요.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우리가 막연하게 물량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급등한다고 했을 때 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삼성이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에요.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HBM 관련해서 우려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이 바닥이다.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빠르게 고민하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다 말씀을 여러 차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죠. 삼성전자 관련해서 6만원 이탈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6만원 이탈한 이후에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는 반등하겠지. 이런 심리로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담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변화, 추세의 전환 여부를 확인한 뒤에 담아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최근에 젠스랑 CEO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시면 본격적으로 블랙 LED에 생산이 진행되고 있고 수요가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차세대 칩인 블랙 LED에 대한 생산이 진행된다.
HBM3에 대한 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175달러에 대한 목표 주가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175달러면 현재에서도 30%에서 40% 급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만 30%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러한 모멘텀을 받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들 자 계좌 회복하셔라 이런 의미에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종목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도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엄청난 급등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유한양행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죠. 이 종목 기대감만으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급등 전에 우리가 미리 매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